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요. 아름다운 독도님이 화요일 같은 목요일인데다가 내일은 공휴일 야호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으시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선집중은 내일도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어디 계시든 내일도 생방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일리님 뉴스 다 보고 들어왔어요 라고 그래요? 올려주셨는데 저희 PD가 밑에 달아주기를 왜죠? 뭐라고 하나 점검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뉴스 다 보고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아일리님 무섭게 왜 그러세요? JB를 검증해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뭘 그렇게 좋아해요? 네? 뭘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뭐 재밌어서요. 자, 시작해 봅시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첫 번째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총리 인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4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분석을 시작을 해봅시다. 과연 김민석 총리는 의전 총리로 만족할까요? 오호. 아마 그렇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여권 내 위상이나 그의 캐릭터를 종합해 볼 때 의전 총리 성격으로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발탁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그가 수석 최고위원 시절에 정례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국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놨던 행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정무형 실세 총리.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무형 실세 총리 이게 네.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타공인 행정권과 입법권을 한 손에 쥔 최강 권력입니다. 자, 이 권력이 최고의 생산성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정무 감각이 뛰어난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당정대를 한데 아우르는 관리자 역할인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발표를 하면서 조정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게 이런 역할이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 총리 가운데 가장 근접한 인물로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떠올렸냐면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의 위상과 비슷한 상당히 실세형 그러면서 당정대를 다 아우르는 이런 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 같은 분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무 보좌형이라는 점을 고려해서도 유효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도 이해찬 전 총리를 많이 떠올려 주시네요. 푸른달님 이해찬 전 총리와 비슷한 역할이겠죠라고 해주셨고 신원섭파님도 권한을 가진 책임 총리로 가야죠. 예전 이해찬 총리처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태배 골통님은 경제부터 좀 꼭 챙겨달라 이런 당부 잊지 않으셨고 반면에 에비추메님 JB 그럼 한덕수 전 총리는 의전 전문이었어요? 라고 오히려 그쪽에 가까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하면 또 누굽니까? 계엄 우려를 제일 처음 제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요 점도 좀 눈길을 끌었고요. 다음 주목할 인사는 누군가요?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인사인데요. 발표 들어보시죠. 안보실장에 위성락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위성락 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입니다.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 인사를 읽는 키워드는 안배라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외교부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정무공사 그리고 북미국장을 지낸 미국통입니다. 이종석 원장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북한 전문가이며 국정원은 그간 대북 창구 역할을 해왔던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안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미국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한 중국을 동시에 고려하는 진용을 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1차 분석은 이런 거고요. 2차 분석 포인트가 있는데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인데 이종석 원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 NSC 사무차장을 지낼 때 위성락 안보실장이 외교부 북미국장 그리고 이어서 NSC 정책조정실 정책조정관을 지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NSC 공통 이력에서는 상하 관계였습니다. 당시에. 이 점이 하나가 있고 또 이때 그때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던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이 이때 불거졌었습니다. 자,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의 케미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케미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외교 안보 라인은 제가 볼 때는 견제와 균형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비둘기파와 매파가 공존을 해야 외교 안보 노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내지 굿캅, 배드캅 이게 공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케미가 아니라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대북 창구 역할을 해왔던 국정원 수장에 앉힘으로써 혹시 특별한 대북 미션을 부여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지금의 한반도 주변 정세가 남북 간의 독자적 교류 협력을 추진할 여지를 극도로 좁혀놨다는 점, 환경이 극히 안 좋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비롯한 남북 교류와 협력기구를 대대적으로 폐지하고 선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 선대의 통일 유훈 시설도 없애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선대와는 다른 더 나아가 단절된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오히려 선대에서 남북교류의 그 핵심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 자,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종석 국정원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또 짚을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경호처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발표 들어보시죠.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네, 이 발표에서 짚을 점은 경호처 개혁 방향인데요. 최소한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일단 1차 진단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경호처 기능의 대부분을 경찰로 이관할 요량이었다면 군 출신 인사를 경호처장에 앉힐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군 출신 인사가 경호처장이 돼가지고 뭐 개혁을 진두지휘를 한 다음에 뭐 명예롭게 빠지는 이런 그림까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정에서의 실무 진행을 놓고 본다면 꼭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경찰로의 이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별로 고려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호처를 경호실로 격화하는 문제도 별로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 경호처장으로 임명에다가 갑자기 강등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내부 개혁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경호처 차장에는 경찰 출신이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내정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경호처의 개혁은 필수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권부인님이 쇄신된 경호처가 돼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 데이지님도 경호처의 개혁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 지켜보고 느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어제 인선 발표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무덤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네, 도장 찍을 인주도 없다. 사람이 있었던 공간이 맞나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비품이야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는지 사실 좀 이게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비품까지 싹 쓸어버렸으면 기록물들을 어떻게 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근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 하나 그냥 쓸데없이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해서 집무실 책상 위에 떡하니 올려놨던 그 명패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 있잖아요. 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네. 뜻의 그 가져갔겠죠? 아크로비스타로 가져갔겠죠? 다 치웠다는데 가져갔겠죠. 가져갔겠죠? 네. 근데 아니 뭐 그 별로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쓸데없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네, 저는 12.3 내란에 대한 것은 물론 이전 정부 자료 대다수가 폐기된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던데 아무튼 좀 대통령 얘기했듯 황당한 일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저희가 인사 얘기 쭉 전해드렸는데 옥황상제님이 인사를 직접 발표하시든 언론사도 가려 편식하지 마시고 국민과 야당과도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린주님은 레드팀이 있어야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이번 인사 처음 인사는 굉장히 신뢰가 간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파란 대문님 오늘은 모심기 좋다는 망종입니다. 우리나라도 모심기 시작해 풍성한 수확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고 1105님 취임식 때 연설하신 것처럼만 해주세요. 새 대통령께 바랍니다. 그래야 독재, 독단이라는 말이 다시 안 나올 겁니다. 네. 라고 올려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한 명만 빼고 사의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사의를 반려한 이유는 일단 국무회의 어떤 성립 요건 숫자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은 수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누구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검찰 내부의 분위기. 그런데 이건 또 완전 딴판인 것 같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딴판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의 사표가 3일자로 수리가 됐어요. 그 하루 전날인 2일 이 소식이 미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두 사람의 방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오후 5시 30분쯤에 지검장실과 4차장 검사실로 고별 인사를 하겠다고 찾아온 검사들이 적게 잡아도 1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오. 이 많은 검사들이 두 검사의 방에 차례로 들어갔다가 나오느라 복도를 가득 메운 줄이 1시간이 넘도록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한가하네요. 네. 자, 세간에선 두 검사의 사직이 새 정부 출범 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사직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마당에
검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애틋한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검사 동일체식의 의리형 행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 여론 무시형 행태로 봐야 되는 건지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자, 뭐 그것이 무엇이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고편이 바로 박성재 법무장관의 사의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한숙님 개혁 대상 1호가 바로 검찰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까칠정아님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속도가 느려서 속 터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특검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창수 이젠 전 중앙지검장이라고 불러야 되죠? 수리가 됐으니까. 네, 이분은 뭐 퇴임식도 뭐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뭐 기념사진 찍고 꽃다발도 전달하고 박수도 치고 웃음도 소리도 뭐 새어나왔다고 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은 벌써 내용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자, 무대는 의원 단체 대화방이었는데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기호 의원이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한다. 지금 당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의원총회에 참석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한계가 반박에 나섰는데 정성국, 우재준 의원 등이 사선을 하신 분이 의원총회 할 때 안 할 때를 구분 못하냐라고 반발을 했고요.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역시 키맨은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으면 김용태 비대위를 무너뜨리더라도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비대위를 꾸릴 수 있거든요. 전당대회 소집 여부를 고무줄 놀이하듯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총 소집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사퇴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뭐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을 앞세울 수 있을 거고요. 이것 말고 자, 민주당은 이미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13일 날 하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원내대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걸 명분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포문을 열기 위한 첫 무대로 오늘 의원총회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리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키맨은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걸 수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 어떡해요? 자,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을 다시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친한계가 원내대표 자리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 그 역학구도를 볼 때 다수는 누가 뭐라 해도 친윤 쪽 아닙니까? 그렇죠? 설령 권성동 원내대표를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친윤 성향의 새 원내대표가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전선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끌어낸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내용은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 선대위 해단식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이제 인사들이 친한계를 향하는 약간 날선 말들을 좀 쏟아냈던 게 보도를 많이 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요구하면서 적이 아닌 내부를 향해 싸우는 모습은 절대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뭘까요? 난 원내대표 계속할 거야. 그러니까 옛말에 최선의 방어는 선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